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같은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 기자님 저 시작 멘트에 갑자기 이 기자님이 말씀하시려고 해서 내가 왜 갑자기 당황했어요. 왜 내가 했지? 네, 깜빡했습니다. 자, 이 기자님 너무 반갑고요. 네네. 그 지난 한 주 쉬셨는데 네. 이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주셔서, 좋습니다. 예, 네. 아주 참 좋습니다. 이 기자부터 얘기할 때 빠지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자. 홍 기자님이 대신해 주세요. 아, 그런가요? 그럼 부대 이름 바꿔야겠네요. 홍 기자. 홍 기자로 그만하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시작했는데요. 조금은 조금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 전쟁은 물론 가깝게는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시민군이 네. 애용했던 네. 주먹밥이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한국군 최초의 전투 식량이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국군 최초의 전투 식량이었던 이 주먹밥에 대해서 이번 시간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전투 식량에 관한 연장선상이기도 하고요. 한국 전쟁의 전투 식량이라면 뭐 사실 미군의 전투 식량을 제외하고는 뭐 주먹밥을 그렇죠. 꼽을 수밖에 네네. 없고, 주먹밥을 이렇게 만들거나 그걸 먹는 모습들이 그리고 한국 전쟁 때 워낙 많이 이제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투 식량으로 주먹밥을 준비했는데 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건 편의점에서 사오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그런데 쉬운 발상이. 김밥 네. 뜯으면 그러니까 되겠지. 삼각김밥은 좀 애매했고, 그다음에 주먹밥 형태도 동그란 있으니까. 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안에 참치 많이 그쵸. 들어가 있잖아요. 당시에 뭐 참치가 있겠어요. 스팸이 뭐 이렇게 그렇게 주먹밥에 넣을 정도로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고추장 제육볶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없죠. 뭐 그걸 이것저것 다 피해서 안 되겠네,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김밥 천국 같은데 주먹밥 파는 데 있으니까 갔더니 여기는 완전히 겉을 김으로 싸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힘든 없이 그 시절에 그렇게 김으로 쌌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인한테 주먹밥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여기서 그 정 작가님의 어떤 그 섬세함이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먹밥을 소개하는데 그 당시에 그 느낌 그대로를 또 재현해 보고자 그렇죠. 하는, 또 그러면서 네. 당시에 그 나라를 지켰던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기리기 위한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섬세하게 또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먹밥을 최대한 맛없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서 몇 차례 테스트를 걸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맛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약간 먼저 여러 먼저 가지- 드신 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네. 먼저 누가 먹었나요? 벌써? 제가 저 앞에 먹었는데 그랬구나. 좀 이따 네. 드셔보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던 거라서, 이제 왜냐면은 당시 기록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다른 거를 넣을 수가 없었고, 그냥 이제 소금, 운이 좋으면 깨소금, 그 다음에 참기름 해서 이렇게 주먹밥을 했는데, 지금은 뭐 크게 만들지 못했는데 당시 사진들을 보면은 이렇게 거의 머리통만하게 네. 주먹 진짜 그거 양손으로 하나로 들 그냥 수 한 있게 끼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을 정도. 그냥 진짜 주먹. 네. 크기. 그렇죠. 사실 전투 식량으로 치면은 밥은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도 좀 그렇죠. 있고 빨리 상하고, 빨리 상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뭐라고 하지? 그 포만감은 좀 있지만 사실 들고 다니기도 만만치 않게 무거워요. 네. 같은 무게 빵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밥을 먹으려면은 또 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사실 한국 사람 이제 밥을 빼놓고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밥심 네. 얘기가 항상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주먹밥은 했는데, 그럼 이제 이 주먹밥은 한국 전쟁 때 쓰였냐? 훨씬 이전부터 이제 당연히 궁금한 쓰였죠. 게 이게 뭐 그 조선 시대 임진왜란 때도 뭐 비슷한 게 있었다라는 얘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주먹밥의 역사를 그 쌀의 역사랑 똑같이 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쌀이 언제 이제 처음 재배됐으면 그때 주먹밥이 있을 거라고 얘기되는데, 이게 좀 이게 특이한 게 인디카종은 안 뭉쳐지잖아요. 안 뭉쳐. 자포니카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하려면 뭐 연잎이라든지 대나무 잎에 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번거로우면 이미 전투 식량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잘 뭉쳐지는 이제 그 자포니카종의 밥만 주먹밥으로 가능했습니다. 하긴 찰진밥. 그러네요, 진짜. 네. 여기서 여기서- 안남미로는 주먹을 그렇죠. 못 만드죠. 여기서 또 토막상식 알려드리면 원래 쌀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안남미가 기본이고요. 그렇죠. 인디카가 기본이고 자포니카는 그 중에 2%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근데 먹는 사람 별로 그거를- 없어요. 예, 그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런 일부 지역에서 먹기 때문에 유명한 건데 하긴 실제로 맨날- 대부분 소비되는 건 인디카가 80%라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외국 나가 보면은 대부분 인디카고 비싼 것도 인디카고 자포니카는 잘 안 먹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먹었던 프랑스와 독일 전투 식량, 그다음에 미군 전투 식량이 들어갔던 쌀도 전부 다 예, 다 예. 인디카였었어요. 자포니카가 일종의 그 변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인디카 쌀이 메인이고 그 중에 변종이 자포니카일 그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많이 먹는 것도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와 일본 기후에서 재배가 잘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참 그때를 좀 말씀하시는 네네. 가운데 그때가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네네. 그 한국 전쟁 초반기에 뭐 엄청난 그 적 앞에 밀리면서 며칠씩 굶고 그렇죠. 그랬던 게 이제 전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얼마나 병사들이 배고팠을까. 아유, 네. 아니 그때 당시 식량 보급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완전 체계가 무너졌죠. 정부 네. 자체가 어떤 기능을 못하고 부산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건 못하고 결국은 정말 체계적으로 보급이 그나마 들어가게 된 게 열악하지만 들어가게 된 게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고 나서부터였던 걸로 거기다 알고 용산에 있는데 보급창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날라갔잖아요. 왔습니다. 순식간에 털린 거고 네. 진짜. 그때 얼마나 급했냐면 한국은행에 있던 금괴랑 은도 다 못 챙겨서 가져갔어요. 아, 그 트럭에다 실어 나오긴 했는데 다는 많은 못 양이 가져갔죠. 예. 그 그다음에 정도 그 있었어요. 원판까지도 그 남기고 그쵸. 와가지고 북한이 그걸 또 찍어냈죠 또 돈을 금이랑 한국 경제를 은도. 그 네. 무너뜨리겠다 망가뜨리기 하면서. 위해서. 네. 그나마 그때 금을 일부라도 가져가서 그걸 미국에 예치해가지고 그게 IMF죠. 예? 아닙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 경제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 천문년 근본위 동안 시절이라 진짜 그거 없었어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려면 결국 잘 살아야 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자 계속 이어주시죠. 아, 네. 주먹밥. 그래서 네. 이제 주먹밥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문헌상 기록을 보면 조선 시대 때 남욱군들이 이제 그걸로 먹었다. 왜냐면 이제 싸들고 가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데 넣어서 산에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율 식량 구율할 때 이제 뭐 밥을 해서 주는데 이제 밥을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뭉쳐서 줬으니까 아마 이제 자포니카종 쌀의 특징, 그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문헌상 기록은 없지만 문헌상 기록 이전부터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군대 가면은 비슷한 음식들을 많이 드시거든요. 이제 그 추진돼서 음식들이 오면은 이렇게 식판에 먹으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합에다가 비닐 씌우고 거기다 이제 음식 다 집어넣고 예, 잘 섞어서 우리끼리는 죄송합니다 개밥이라고 불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먹밥의 일종이라고 아니 거기 볼 수 있거든요. 네. 맛다시도 집어넣고 그렇죠. 참치도 집어넣으면 네. 꿀맛인데. 정말 한국군만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약간 아니 그 미군이 그거 보고 되게 뭐냐고 이거 그 먹었다가 매워 그- 죽는다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그 사실은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주먹밥을 떠올렸던 것 같고요. 사진 보면 이렇게 그 대대급 정도 보면 이렇게 그 취사 이제 그 네. 장소를 만들어서 가마솥 걸어놓거나 이렇게 쌀을 이제 삶은 쌀을 찐 쌀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렇게 주먹밥을 다져서 아이고. 이제 네. 그 전방으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기록 같은 네. 거 보면 이렇게 뭐 부대 내에서 해결한 경우도 있는데 말 그대로 동네 아주머니나 네. 여학생들이 이 자원봉사 팀을 만들어서 네. 이걸 만들어서 해줬다는 얘기도 많고. 우리나라는 진짜 가마솥 가져가야 되겠네요, 네. 진짜. 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보급 쌀을 할 때 좀 힘들어 갖고 말씀하신 대로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도와주는 사례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았죠. 예, 네. 주민들한테 쌀을 주고 좀 밥 좀 해달라 음. 해서 이렇게 받은 예도 있고. 그리고 기록 보면 이게 소금을 많이 치기도 힘들어가지고 소금을 녹여서 소금을. 물을 만든 다음에 그 물을 발라서 올렸다는 기록도 많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노무단이라고. 아. 네, 노무사단, 예, 네. 한국 101, 102, 103사단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참 그 험난한 그 산지 지형을 뭐 탄약이면 탄약 이런 아. 그 일명 주먹밥 같은 지게부대. 네. 그렇죠. 지게부대. A-프레임. 이런 네. 그 A-프레임 아미. 보급에 참. 관련된 모든 거를 갖다가 이제 많은 도움이 됐었던 네. 전력에 많은 도움이 됐었던 미군도 것 같아요. 그 지게를 보고 처음에는 이 양을 어떻게 운반하냐 그랬다가 지게 매가는 걸 보고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능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군도 실제로 지게를 산악보급에 쓰죠. 자기들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 메고 그 이동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지게 메고. 네. 여러 번 봤는데 세상 그분들의 어떤 노고가 그 또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아, 네. 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주먹밥이 그래도 없어졌다가 언제 나왔냐면 이 편의점에 삼각김밥 네. 들어왔을 때 맞다, 왜냐하면 맞아. 그게 이제 예. 일본식 주먹밥이잖아요. 네네. 삼각김밥으로 김 돼 딱 있는. 발려져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필름으로 뜯어서 초창기에는 그거 잘못 뜯어서 이게 김이 한쪽이 통째로 날아가고. 그렇죠. 네, 잘 뜯어야 돼요 이거. 잘 뜯어야 돼. 양쪽 네. 싹 잘 잠겨야죠. 네. 처음에는 아예 그 가운데를 뜯어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그대로 폈어요. 아. 김은 안에 그대로 있고 반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 김을 이게 어떻게 뭐지? 어떻게 뺏어 먹지 막 네. 이랬던. 잘라 네. 다 잘라야 되나 막 이러고. 그렇죠. 예.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이로 김 네. 빼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밥 천국에서 메뉴 중에 이제 주먹밥 메뉴를 최근에 네.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최근 하고 군부대 같은 경우는 6.25 이제 기념일이 되면은 그때를 체험 행사 상기하기 같은 위해서 식으로. 네. 체험 행사 같은 때 이제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는데 맞아. 저도 했어요. 주먹밥이 이제 요즘 만들면 뭐 참치, 제육볶음, 그다음에 이제 맛있는 고추장, 뭐 베이컨, 네, 그다음에 계란 뭐. 뭐 다 사실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는데 단무지만 넣어도 맛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단무지만 넣어도 맛있어서 단무지는 아니면 얼마 전에 했던 그 나라집게라고 불렀던 이게 우레장아찌라고 부르는 거 있거든요. 그걸 넣을까요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6.25 때는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예, 없었죠. 있어도 넣을 틈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물 바른 게 전부였기 네. 때문에. 그냥 밥이네요. 밥. 말 김치. 그대로 소금물 바른 밥이에요, 진짜. 거기에 이제 김치 몇 조각 오면은 만세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고추장이라든지 네. 고추장 발라서 먹었다는 기록도 네네. 있고 막 포탄이 터져갖고 막 먹으려고 했는데 터져갖고 막 흙 모래 쌓여 있어서 이거를 얼마나 걷어내야 되나. 아, 그 태극기 날리면 나오잖아요. 네, 뭐 네. 그런 기록들도 많이 있고 약간 뭐라고 하지 좀 서글프지만 네.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국 전쟁, 그러니까는 냉전 이후에 이제 그 자리 잡은 국가들 중에서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보통 딱 그 중진국 트랩에 걸려서 못 헤어나온 경우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그걸 벗어났다고 하거든요. 진짜 한국 전쟁 사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 끔찍하죠. 예,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폐허에다가 사람만 이제 죄송합니다.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드글드글했고 그때 저 굉장히 가슴 아픈 표현이 뭐였냐면 미군 부대 보급창에 도둑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미군은 불쌍해서 못 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채용하니까 한국 사람 그렇게 잘 쐈대요. 아이고야. 왜냐하면 자기 밥줄이니까 이게. 세상에. 예, 그러니까 막 철조망 같은데 이제 뭐 들어온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겠어요. 그 꼬맹이. 그러니까 아마 미군들이 못 쏜 게 여자분들이랑 꼬맹이들이 들어오니까 총을 못 쐈던 것 같은데. 그런 나이 어린 그 사진들, 그분들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나 그 안악들이 찍혀 있는 사진들을 보면 참 정말 불쌍해서 봐줄 수가 없을 정도의 사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가루, 잿더미, 서울, 대전 할 것 없이 그냥 잿더미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나라가 기적은 기적이죠, 기적이죠. 기적 진짜. 3050 클럽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유, 네, 그래서 이제 주먹밥을 만드는 법을 봤더니 정확한지 모르고 왜냐면 그때 만드는 법이랑 지금 밥솥이랑 좀 다르니까 그때는 잡곡이 좀 들어가야 잘 뭉친다고 했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쌀이 있어야만 쌀로만 돼야지 잘 뭉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기록들을 보면 보리나 뭐 이런 보리가 잡곡 있어야지 잘 같은 걸 뭉친다고 넣어서. 돼 있는데 네. 근데 보리는 이렇게 잘 안 뭉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진짜 잘 뭉쳐서 그런 거보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쌀을 덜 쓰게 하려고 그렇죠. 막 퍼트린 얘기 아닐까 싶은 네. 것도 있어요. 그 꽁보리랑 당시 같이 네. 해가지고 100% 백미밥을 먹는다는 건 특권층이었죠. 진짜 그렇죠. 특권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다른 보리쌀을 넣어볼까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을 좀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뭐. 들어갔던 재료는 이제 당시 보면은 기본적으로 소금. 왜냐하면 소금 많이 못 먹거든요. 맛소금 네.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간혹 상황이 좋으면 깨소금. 네, 그다음에 참기름이 꼭 들어가야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참기름이 약간 코팅이 돼야지 조금 덜 상했대요. 왜냐면 이게 여름이면은 반나절이면 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가져올 때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해서 밀폐용기에 막 아이스팩 넣고 막 이랬는데 사실 초밥이 네. 일본에서 나온 것도 조금이라도 쌀을 덜 덜 상하게 상하게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초를 식초가 바른 거죠. 흔하지 않았을 테니 당연히. 네, 그렇죠. 아니 그 전쟁 개전 초에는 그 6.25 개전 초에는 이 보급도 안 되니까 뭘 먹었을까? 네. 그것도 그러니까 참 전사에서 보면 5, 6일 굶은 거는 다반사였고 잠도 못 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연전을 펼치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대단한 거예요. 거죠. 당시 뭐 이렇게 고립돼서 싸운 얘기 보면은 일단 병사 한 명당 건빵 2봉지를 줘요. 건빵 두 예, 봉지. 그거를 굉장히 아껴 먹었대요. 아. 언제 이거 또 보급받을지 보급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상황에 주먹밥이 올라오면 만세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밥이었다고. 아이고야. 그래서 이게 뭐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5.18이나 또는 뭐 한국 전쟁 즈음에서 최근에도 이제 이 녹화가 있기 일주일 전이 이제 5.18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구내식당에서 나온 게 이제 주먹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스러운 게 그 당시 그 특별한 기간만 기억하기 위해서 일단 뭐 주먹밥을 이렇게 먹어보곤 하잖아요. 그 밥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먹을 네. 수 있는 네. 그런 그게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불과 70년 전이면 이게 뭐 100년, 200년도 아니고 70년 전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둬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부르는 뭐 남북 분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북 대치 상황,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전사를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전사는 사실 승리한 전사는 누구나 다 분석을 해요. 누구나 다 분석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패배하거나 밀려야만 했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밀떡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왜냐하면 뭐 나팔 부시는 분들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한국 그 전사의 뭐 3대 패전 뭐 네, 그런 네. 전투사 또는 5대 패전 이런 것들 우리가 또 특집으로 한번 그 각각을 네. 다뤄보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 조회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원래 네. 조회수는요 국뽕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긴 한데 사실 뭐 우리가 기록으로 그거를 필요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기록이 이제 필요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그 기록을 통해서 다시 주먹밥은 이렇게 그냥 한 번 정도 기념일에 먹는 걸 해야지 우리가 또 다시 주먹밥을 먹을 시기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잊지 됩니다. 않기 위해서 예. 때가 될 때 주먹밥을 한번 먹으면서 그때 네. 기억을 한번 그리고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좀 감사드리는 게 우리 방송이 조금 이제 우리 방송을 좀 우리 자랑을 한다면 정말 날 것이에요.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뭐 하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그 팩트에 입각해서 그렇죠. 드라이하게 네. 있는 알고 사실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딱 예, 얘기하는. 이런 시간이기 방송을 때문에. 좀 더 응원해 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마음도 담아서 한번 한번 먹어보도록 먹어볼까요? 하겠습니다. 예. 어디 보자. 그냥 주먹밥 맛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맛있다는 말이 있다니까. 밥맛이네요 말 그대로. 네. 잡곡이 많이 들어가니까 씹는 맛이 제대로인데요. 왜냐면 이게 여러 만들어봤는데 밥이 약간 질면 좀 안 뭉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밥에 물이 없이 이렇게 하는 집 부인이 만든 노하우죠. 예. 그러니까 소금물로 이렇게 한 네. 것도 아마 이 접착력이랄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잘. 그거랑 아니면 참기름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네. 물론 이거보다 더 했겠지만 그때 당시를 회상하기에 딱 맞는 주먹밥이고요. 야. 나름 맛도 참, 있고요. 예. 이 잡곡에 씹히는 맛이 딱 그때 고지를 떠올리면서. 고지를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주먹밥을 보면 눈치 빠르게 어떤 조금이라도 큰 걸 먹으려고 했겠죠. 그 정도 외에는 맛을 무슨 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 상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도 아마 조금씩은 다 상해 있는 걸 먹었을 그렇죠. 거예요. 특히 여름에는. 만들어서 그 올라가는데 결국 그 올라가는 길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 보면은 막 지게 부대들이 이렇게 예, 막 지고 올라오면 정 작가님이 싸우실 때면 냉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안 상하게 하려고 고생하셨는데 네. 그때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그죠. 참. 밥만 싸가서 지게에 그냥 보자기해서 올라가면 그게 전부였을 그렇죠. 테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씹는 소리는 사실 다른 전투 식량보다 참 비난해 보여요.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데 사실 저는 다른 전투 식량은 약간 호기심으로 먹었다면은 약간 이거 눈물로 먹을 수밖에 없네요. 아 그러니까, 에휴. 멋진 멘트십니다. 음. 눈물로 먹는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바로 나오시네요. 역시 괜히 작가님이 눈물을 그럼. 간을 삼아서 먹는 것이군요. 오늘 또 한번 해주십니다. 네. 네. 여기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또 전사를 계속 다뤘고 또 그 당시 쓰였던 무기체계 이야기를 다루다가 또 이제 전투식량 하면서 계속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네. 그 시식도 해보고 그러니까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주먹밥을 먹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기념일 때 먹는 삶을 저와 제 후손들이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다시 주먹밥이 진짜 끼니가 되는 이게 시대는 주식이 된다 예, 하면은 맞습니다. 큰일 나죠. 그렇죠. 주먹을 부르는 시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우.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낙동강 전투와 그때 그 7월의 지연 전투와 그 다음에 한국 전쟁
그 중후반부에 그 중공군의 공세에 밀렸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 한국의 의미로 가장 위험했던 여름이었죠. 적절한 표현이네요. 그러네요, 네. 진짜. 오늘 계속해서 마지막 우리 에피소드에 계속 그 명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우리 이 기자님 바로 다 비우셨어요. 약간 멘트가 와. 적다 했더니 씹는 맛이 있어서 그냥 다 그냥 먹어. 아주 아니 식전이세요? 전 사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고 와서 그런지 이제 그 좀 덜 이제 속도가 좀 붙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되게 뻑뻑해서 이게 한 번에 넘길 수가 없어요. 음. 네, 저도 많이 먹어봤네요. 오랫동안 씹어야 네. 되는 거예요, 확실히. 예. 가슴 아픈. 그리고 또 뭐 한국의 한국판 다키스트 아워를 버텨낸 네, 음식이네요. 이렇게 또 그 신경을 써주셨던 그 어부인께도 박수를 감사- 보내. 아우,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제가 부탁을 했을 때 집사람 처음에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하. 주먹밥을 뭐 거기 식당이 없냐, 뭐 방송국인데 방송국에 식당 있지 않냐, 네, 거기는 혹시 없는 데냐, 뭐 거기서부터 근처에 뭐 식당 없냐, 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했더니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처음엔 너무 잘 만들어 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 다 빼고 네. 라고 안에 얘기하고. 또막 넣으셨군요 또. 네? 안에 뭐 이렇게 막 반찬 넣고 하셨고. 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제 왜냐면 집사람은 한국 전쟁도 겪어보지 못했고 그때 주먹밥이 뭔지도 모르니까 인터넷에 있거나 그다음에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네. 그걸 근데 했는데 이게 취지 안 맞을 것 같아서 최대한 이제 적게 넣어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또 이번에 알아차렸던 게 밥에 물을 많이 넣어서 약간 진밥이 되면은 안 뭉치더라고요. 참기름이나 소금을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최대한 건조하게 빡빡하게 물을 덜 넣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좀 덜 상하고 그런 점도 그렇죠.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뭉치지 않으면 안 뭉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좌우 플래툰 네. 다 드셨네요. 네, 또 맞아. 여기 또 아, 요로를 만들어 완샷 근데 잡곡밥 참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랬던 의미가 있어서 네네. 네. 이제 그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전쟁이라는 게 뭐 전쟁의 무기, 뭐 전사, 뭐 그다음에 뭐 이 전쟁의 발발 원인 이런 거, 그다음에 지휘한 장군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주먹밥을 먹고 싸웠던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지켰다, 네. 의미 지켜줬다라는 있는 점을 음식이었다. 라는 것을 좀 민족의 잊지 의지를 않으셨으면. 함께한 음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부족하나마 이렇게 준비했던 한국 전쟁 70주년에 관련된 각각의 에피소드 특집들 사실 하고 보니까 너무 우리 자랑인 것 같지는 않지만 너무 좀 꽤 뜻깊었던 감동적이고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감동을 분명 잊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제 네. 들으실 내용들은 계속 이걸 이어가서 6월 달은 그렇습니다. 전사 부분 또 2편, 그 다음에 무기체계 부분 2편, 그리고 마지막을 정리하는 에필로그로 네. 한번 꾸며볼까 해요. 예. 다음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 주먹밥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 한국 전쟁 그날이 오면 6월 달을 맞이해서는 각 가정에서 한 번쯤은, 좀 시식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참 좋으면서 자랑스러우면서 네. 또 고마움도 느끼고 감동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복잡한 감정. 그렇죠. 그렇습니다. 뜻깊으면서도 네. 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늦게나 한 달을 쉬셨다가 이제 돌아오신 네. 4주가 4주가 되네요. 이 기자님이 너무 맹활약을 해주셔서 맹활약을 아, 해주셔서 네,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국 전쟁 특집 이번 시간은 전투 식량 중에서 주먹밥을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먹밥을 생각하면서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힘을 밀도